안녕하세요. 엄신 엄지연 작가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려다가 영상을 찍는 중에 저희 둘째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우는 거예요. 요즘 밤에 잘 안 깼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깨서 울어가지고 화장 조금 메이크업 살짝 하고 옷도 좀 입고 그리고 촬영 거의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 깨서 달래는데 저희 둘째 완전히 깬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다시 재우고 했더니 너무 늦어서 그냥 잤습니다. 귀걸이 막 빼고. 그래서 그냥 그걸 또 이제 마무리를 안 했더니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래서 지금 오늘 제 차에 나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낮에 이렇게 밖에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오늘은 일단 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시죠? 우리도 모르게 매년 돈을 잃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힘들면 보통 자기가 가진 걸 지키려고 하게 돼요. 새롭고 낯선 일은 잘 하지 않게 되죠.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낳고 뭐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을 잠깐 쉬고 하면서 보통 새로운 걸 시작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진 것을 아끼려고 하게 되고 절약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커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행에 보통 돈을 넣어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 넣어두는 돈이 매년 까이고 있다. 이러면 은행에 돈을 넣어둘까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유튜브 삼테크TV라는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보고 이 영상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재산을 반토막 내는 인플레이션, 20년마다 내 재산 반토막. 여기 영상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읽어볼게요. 경제가 성장하며 화폐 가치 하락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가 상승 체감은 그보다 더 크다. 1960년에 짜장면 한 그릇은 15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6,000원이다. 60년 동안 400배가 오른 것. 100세 시대 인플레이션은 노후 자금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악마 같은 존재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은 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가치가 오르게 된다. 또한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주식은 가격의 변동이나 투자자의 인내심과 같은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에 신중하는 것이 좋다. 당장 몇 년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10년, 20년 후는 다르다. 이처럼 현금성 자산은 20년 후에 반토막 난다는 것을 인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통장에 만약에 돈을 넣어두면 1년에 한 3%씩 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백업을 하려고 유료 서비스를 잠깐 신청한 거예요. 백업 받으려고 아이폰 이 제공하는. 그래서 그 백업 서비스를 신청해서 한 달에 몇천 원이 나갔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이제 해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은행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이유 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면 바로 그걸 처리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3%씩, 예를 들어 3만 원이 매년 까이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돈 바로 안 빠져나가게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변동이 크고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잘 못 고를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 ETF를 매수해서 전체 시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회사를 조금이라도 보는 눈이 있어서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거의 대부분 플러스가 된다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금은 계속 그냥 매년 깎아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예를 들어 한 3에서 5년 정도 사용할 돈은 넣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할 때 한 3에서 5년 정도는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넣어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목돈일 경우 그렇지만 또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일 경우는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생활할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꼭 그 월급의 일부를 빼서 그 자산화하는, 그 주식 투자로 자산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넣어둔다면 10년, 20년 후에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난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한 3, 40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3, 40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만 해도, 예를 들어 우리 친정엄마, 그리고 우리 그 할머니라던가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나중에 그 은퇴하고 그 돈이, 내가 가진 돈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줄이고 가진 거를 팔고, 그리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 상황에서 일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자식들한테 기대게 되고, 이런 되게 그 악순환이, 그러니까 젊을 때도 힘들게 살았는데 노후에도 힘들게 사는 그 악순환이 일어나더라. 혹시 젊을 때는 진짜 열심히 벌었는데 진짜 자식 하나 잘 키워놨는데 그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되게 그 말년에 고생을 하던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걸 지금 우리 윗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머지않게 직면할 문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을 어떻게 그 보유하고 투자해야 되는지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은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윳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그냥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이걸로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투자 방법을 찾아내고 돈을 불리면서 이제 그 자산을 벌어온,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온 시스템에 입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이슈고, 지금 그러니까 더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현상을 알고 그 위험한 것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금융을 몰라서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현금을 이제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는 돌려줘요. 근데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는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은행에 넣어둬도 괜찮은데,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진짜 바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돈을 벌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냥 예금자 보호법으로 은행에서 보호는 해주지만, 이거보다도 좀 더 가치가 있는 투자 방법이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 채권은 추심법으로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갚도록 그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채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은 위험해서, 그리고 자꾸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내 돈을 잃을까봐 라고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방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매년 3% 정도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 물건 가격들이 비싸지면서 내가 같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인지해야만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은퇴해서 조금 멀었지만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나 지금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금융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금융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되게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굴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도입해 주는 것이 선진국처럼 굉장히 그렇게 앞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계속 저는 이제 그걸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은 뭐 IRP 계좌, 뭐 그리고 연금저축 뭐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또 나아지고 있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신 엄지원 작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